금융위기의 원인은 뭘까? 많은 답이 있지만 공허하다 대부분 거대 담론이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참사라는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 현실감 있는 풀이는 없는 걸까 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직감으로 알고 있는 게 있다. 다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드러내놓고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코퍼리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정신병자들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이론이다. 사실 이 이론은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대중적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의 클라이브 보디 교수가 기업윤리저널에 이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고 그것을 다시 블룸버그의 한 칼럼니스트가 인용하면서 이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이코패스라면 연쇄살인마를 상상한다. 맞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중 살인마는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은 사회에 그런 대로 적응한다. 겉으로는 정상인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처럼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기업이나 조직에 속해 일상적 하는 자들을 통칭해 코퍼리 사이코패스라 부른다. 물론 이들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은 위키백과에서 추린 사이코패스 증상이다. 공감죄책감의 결여, 얕은 감정, 자기중심성, 남을 잘 속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며 책임감이 없고 사회 규범을 쉽게 위반한다. 일반 정신병과 달리 망상, 비합리적 사고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박식하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이코패스는 윤석열 내란 수괴, 이기주의 쓰레기당, 국민의힘 미치광이 전광훈과 자유통일당, 사기꾼 보수 유튜버들, 돈 받고 탄핵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좌파 빨갱이 타령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부정부패와 비리로 자기들만 돼지같이 배를 불리면서 대대손손 졸부로 살아오면서 나라를 좀 먹고 있었다. 보디 교수는 사이코패스의 이런 특성이 현대 금융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됨에 주목했다. 물론 이들은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파괴시킨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기업과 이들은 의외로 잘 어울린다. 현대의 금융기업은 무질서, 높은 변동성, 급격한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런 환경에서 사이코패스의 카리스마는 그를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이들은 자기 충족과 자기 권력의 확대만을 일관되게 추구한다. 무자비하고 계산적이며 정치적이다. 이런 특성이 역동을 넘어 무질서한 양태로 변화하는 현대기업과 조직에서는 엄청난 장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조직은 결국 붕괴한다. 이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평등, 공정과 같은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 목표는 오직 성공이다. 양심은 성공의 방해물일 뿐이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매력적이며 세련되어 보이지만 애초 타인의 이해나 욕구, 복리엔 관심이 없다. 거짓 사기 협박이 주특기이다. 이들의 이런 특성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마침내 조직을 파괴시킨다. 무모한 투자나 결정으로 치명적 위기를 만들어낸다. 어떤가? 너무 익숙한 풍경 아닌가? 수조원의 손실을 내고도 해외로 이민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자,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하거나 무모한 투자를 해 기업은행을 망하게 한 자,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는 자,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이들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미 사이코패스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이코패스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처하는 현재의 방식 대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근원 치료가 아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우선 이들이 조직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나 지도자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 권력을 갖는 걸 원천 봉쇄해야 한다. 보디 교수는 지금 당장 이들을 걸러내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수단이란 바로 정신감정이다. 일리가 있지 않은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